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부자의 언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커다란 이유는 희생하게 만드는 내면 깊은 곳의 목적입니다. 계속 나아가도록 불을 지피는 동기입니다. 이번 달 공과금들을 결제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할 것인가? 불을 쌓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맞바꾸십시오. 행동의 동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을수록 저항을 견뎌내고 핑계를 만들지 않고 희생을 선택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이유는 의지력의 실제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기분, 에너지, 심리 상태, 심지어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나아가게 밀어줍니다. 커다란 이유는 가족의 안녕이나 빚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 최저임금에서의 탈출도 될 수 있고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를 끝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자기만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 자기만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식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자의 언어 책 속의 15가지 부의 덕목과 풍성한 수학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15가지 부의 덕목. 지미가 작별 인사를 한 뒤 정환사는 홀로 침대로 갔다. 눈을 감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미는 그에게 가족이었고 아들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정원사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지미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 질문이었다. 그 대가가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부의 추구는 미덕과 고결함이 요구되는 영적 여정이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분투하는 삶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품고서 정원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미를 생각하며 책에서 전달할 마지막 교훈을 심사숙고했다. 이 고난에서 어떻게 성장했지? 부를 추구하는 동안 어떤 덕목들을 배웠지? 그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 단순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단순성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아침 영혼을 재충전하고자 명상을 했다. 압박 속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마음 챙김 상태로 있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집중하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단순함의 미덕을 배웠다. 2. 무심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심함이 필요하다. 나는 물질주의를 억제하고 무시하는 법을 습득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수수한 생활 방식을 택했다.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동을 조절하고 당장의 만족감을 유예하고
유혹을 경계해야 했다.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 소비에 저항하는 미덕을 키웠다. 3. 자기 수련.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자기 수련으로 몰아갔다. 좋든 싫든 내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내 목표와 나 자신 사이에는 기이한 저항감이 우뚝 솟아났다. 나는 하루 중 가장 원치 않는 일을 먼저 하도록 내 자신을 수련했다. 목표들을 검토하지 않고는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부에 관한 목표 때문에 좋든 싫든 행동하기 위해 자기 수련의 미덕을 익혔다. 4. 온전한 시간.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완전히 써야 한다. 여유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구했다. 시간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목적과 의미를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억제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 혼자 생각하고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능성 있는 일들을 행했고 초과 근무를 했다. 부로 향하는 여정 때문에 나는 사용 가능한 시간을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는 미덕을 배웠다. 5. 영성.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영성으로 이끌었다. 깊이 집중하는 정신 수양 시간은 힘을 불러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부를 향한 열망으로 나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바라던 일들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불타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졌다.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웠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을 배양했다. 6. 효율성.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즉,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질적, 양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즉, 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대부분의 소극적인 사치도 모두 줄이고 유흥을 피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삶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다. 7. 끈기. 부를 추구하는 일은 매일 끈기 있게 해나가도록 나를 몰아세웠다. 경제적 자유는 내 꿈이었고 이 꿈은 수십 년 동안 지루한 일들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내가 지닌 거대한 두려움이 부를 이룰 때까지 계속 끈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끈기의 미덕을 키웠다. 8. 인내.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내게 인내의 미덕을 가르쳐 주었다. 인내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웠다. 언젠가 나는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위험이 큰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날린 뒤로 2번 다시 조바심 때문에 돈을 날리지 않았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좋은 것들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9. 희생. 부를 추구하는 일은 희생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돈과 시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부를 일구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기로 택했다. 또한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희생하여 저축해야 한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희생의 미덕을 배웠다. 10. 극기.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극기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 돈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웠다.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내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만두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알아차렸다. 정신을 통제하여 불을 창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나는 내 성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11. 용기. 불을 추구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싸움이 끊임없이 수반된다. 내 용기는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 그 이상이 아니다. 나에게 용기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능력이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내 역량은 그 일에 맞춰 커졌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용기의 미덕을 배웠다. 12. 전념. 불을 추구한 덕분에 전념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맞는 직업, 그러니까 내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적합한 일을 선택했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개인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전념했다. 불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노동에 전념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미덕은 초과 수익으로 되돌려받았다. 13. 정확한 판단. 불을 추구하는 일에는 계속 정확한 판단을 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정확한 결정은 발전을 이끌고 잘못된 선택은 참담한 후퇴를 이야기한다. 한 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불을 일구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나는 직감과 예감, 감정의 안내 역시 무시하지 않았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비판적인 판단들 속에서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웠다. 14. 기여. 부와 자유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걸 배웠다. 나의 경제활동은 간단한 패턴을 따랐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했는지, 나를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부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돈은 내 기여의 가치와 규모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였다. 숭고하게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공익을 위한 귀중한 기여의 미덕도 배웠다. 15. 만족감. 부를 추구한 덕분에 힘을 얻었고 매일 엄청난 만족을 느꼈고 뜻밖의 기쁨을 발견했다. 미래에 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고군분투하는 내게 보상을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여정을 위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정원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쓰인 글을 다시 한번 보고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완전히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고갈된 스스로 늘 그려보았던 자신의 마지막 모습, 바로 그 상태였다. 완전히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 만족스러운 상태로 녹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것은 삶을 잘 살아낸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전부 발휘했다. 마침내 그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다. 책 한 권이 자신의 우편함에 당도할 때까지 그는 일주일 동안 영혼을 육신에 붙여두려고 의지를 발휘하여 삶에 매달렸다. 그리고 책이 도착하자 조용한 연못으로 가지고 가서 확인해보고는 그 안에 서문을 휘갈겼었다. 그리고 나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비닐봉투에 그 책을 싸서 몰래 정원에 묻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 수업은 지미가 발견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마침내 만족한 그는 피곤한 듯 침대로 갔다. 마지막 순간
평화롭기 그지없는 잠 속으로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 그는 지미가 책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풍성한 수확, 정원사의 유산, 닫힌 관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아내의 묘비 옆에 놓여 있었다. 보슬비의 문상객들이 조금씩 줄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독수리 클럽 학생들이었다. 산투스와 그의 친인척들도 있었고 그들 옆에서 프레드의 장례식 때처럼 코니가 흐느껴 울고 있었다. 제라드는 오지 않았다. 지미가 문상 올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빼먹은 탓이었다. 서신에는 정원사가 며칠 전 작성해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관을 지나쳐 걸어갈 때 지미의 머릿속에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정원사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둥둥 떠다녔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데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전혀 가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길 좋아했고 그것을 수없이 되풀이해 말했다. 이토록 슬픈 날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건 정원사가 충실한 삶을 살다 간 것이라고 지미는 생각했다. 그는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스스로에게 대의를 부여했으며 내면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장례식이 끝났고 그날도 마무리되었다. 지미는 고요한 연못으로 갔다. 참나무 아래 어두운 벤치에 홀로 앉아서 둔덕 위에 있는 2개의 비석을 응시했다. 지미는 고요한 밤의 적막함에 감정을 쏟아냈다. 그의 시선이 조문 서신에 닿았다. 이 고적한 순간에 먼저 이 메시지를 읽기로 했다. 우리 친애하는 정원사들에게 삶은 경쟁이고 그 경쟁 상대는 시간이다. 삶의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이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운명은 없다. 오직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움직인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루하루 승리해야만 한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웃어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써라. 흥미가 이끌리는 곳으로 가라. 내면의 지혜는 언제나 진실하다.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채로 살기를,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얻기를. 부의 정원사. 유산을 찾다. 장례식 다음 날, 지미의 우편함에 평범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한 주 휴가를 낸 지미는 그 편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주소란에 정원사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른 우편물들은 그대로 두고 그는 이 편지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지미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봉투를 응시했다. 몇 분 후에야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편지였다. 지미에게 소년원 아이들을 비롯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신탁기금 집행자로 너를 지정한다. 또한 부에 관한 지침서를 너에게 남긴다. 내가 전하는 교훈이 담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분투는 한낱 어리석은 늙은이의 꿈이 되겠지. 운명에 그 결정을 맡긴다.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단서를 적어두마. 삶이라는 정원에는 표식들이 존재하고 너는 그 표식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원사는 정원의 비밀을 파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부의 정원사가 지닌 내면의 특성을 발견하고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라.
너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부의 정원사. 지민은 엄청난 혼란을 느끼면서 수수께끼를 탐구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전에 들었던 이상한 말을 떠올렸다. 지미가 그 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책이 지미를 찾을 것이라는 정원사의 말이었다. 지미는 대답이 있을 것이라 완전히 믿으며 명상을 했다. 그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해답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걸 알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다. 정신적 통제, 직관적 깨달음, 침착한 인내가 필요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이 단어들을 반복했다. 신호, 교훈.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첫째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에도 지민은 믿음과 감사, 기대를 가지고 정신수양을 이어갔다. 갑자기 정원사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확실치 않았지만 정원사의 집에서 책이 있을 만한 장소를 여기저기 뒤졌다. 심지어 컴퓨터까지 켜봤지만 암호에 가로막혔다. 암호를 찾는 힌트는 다음과 같았다. 찾고 있는 대답은 늘 자기 안에 있다. 이 메시지는 정원사가 만든 수수께끼에는 물리적 영역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셋째 날 아침 샤워를 하는데 지미의 머릿속에서 영감이 번쩍 떠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정원에 있는 표지판을 떠올렸다. 정원사가 소년원에서 자원봉사한 일로 받은 선물이었다. 이 번뜩임은 우리가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에 정신을 완전히 집중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계획이 생긴다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지민은 생각했다. 지민은 정원사의 집 뒤뜰로 향했고 땅 깊숙이 꽂힌 철제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독수리 클럽의 선언문을 읽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는 시간을 들여 삶을 이룩한 사람이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익힌 사람이고 스스로 얻는 것 외에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사람이며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조용히 묻는 사람이다. 그는 비현실적인 선지자이며 때론 조롱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혼의 이끌림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면서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행복보다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도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님을 아는 사람이다.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목적을 지니고 열정과 양심에 따라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원에 꽂힌 이 표지판은 정원사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로 정원의 간판이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민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내면의 지혜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지민은 표지판이 꽂힌 흙을 파기 시작했다. 곧바로 아래 묻혀있던 비닐봉투가 나타났다. 봉투 안에는 딱딱한 표지를 씌운 책이 있는 듯한 느낌이 왔고 지민은 축축한 흙바닥에 주저앉아 내용물을 열어보았다. 그 보물을 펼치는 그의 손이 떨렸다. 책 사이에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지만 그는 먼저 책 표지를 살펴보았다. 제목은 부의 정원사들을 위한 지침서였고 작자는 미상이었다. 그는 책을 펼치고 헌사를 읽었다.
문제 많은 정원과 미래의 숙련된 정원사들에게 바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책 사이에서 쪽지를 꺼냈다. 지미에게. 나는 침묵의 힘이다. 나는 버뜩이는 생각, 예감, 영감, 아이디어, 충동, 끌림, 떨림, 본능을 통해 너에게 말을 건다. 나는 육감이다. 무언가가 무척이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부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일 때 느껴지는 차분함이다. 나는 네 내면의 지혜다. 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나는 우연한 행운이며 네 지속적인 믿음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다. 나는 경의, 경탄, 경외, 생명, 기적이다. 나는 협력적인 에너지로서 네 일상의 명료함, 전략, 헌신, 집중, 믿음에 따른 모든 열망을 돕는다. 나는 네가 감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정원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를 가장 잘 기리는 일이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지미는 그 쪽지를 2번 읽었고 책을 펼치고 있으니 정원사가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느낌을 따라서 그는 둔덕 위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세워진 2개의 비석으로 터덜터덜 다가가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무릎에 이 책을 올려놓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부를 쌓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과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적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경제적 성공의 법칙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도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